수학수다방 매스스토리 그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사용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순순입니다. 순.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 사실 약 통분을 한 다음에 뭐 더하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따로 얘기 안 했지만 덧셈이 이야기 됐으면 사실 모두 뺄셈도. 뺄셈도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통분되었을 때 큰 수에서 뭐를 뺄 수 있다? 작은 수를 뺄 수 작은 있다. 수를 뺄 수 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만 차를 구해주면 그게 이제 분수의 유리수의 뺄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뭘 해봐야 될까요? 곱셈?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3분의 2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3등분 했을 때 두 조각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1의 몇 배? 2배. 예, 2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분자 곱하기 3분의 1이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네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2의 하나의 절반을 2분의 1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2분의 1배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2분의 1하고 어떤 거예요? 같다. 예, 같은 겁니다. 음. 그러면 2분의 1의 3분의 1배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의 절반 나누면 얘가 2분의 1이죠. 네. 요 2분의 1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요 놈의 3분의 1배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은 전체 1로 봤을 때에는 얼마에 해당할까요? 6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더할 때는 분모끼리 더하면 안 되는데 네. 곱할 때는 분모끼리 뭐하고 곱해야 돼요. 곱하고 분자끼리도 곱해야 돼요. 곱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3분의 2다 그러면 세 조각 낸 것 중에 두 조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2를 해서 2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유리수의 곱셈은 되게 간단한데 분모는 뭐끼리? 분모끼리. 예, 분모끼리. 분자는 뭐끼리? 분자끼리. 뭐 한다? 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4, 3, 12분의 2가 되는 건데 어차피 얘도 2로 나눠지고 얘도 2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하분수로 고치면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하려면 4라는 놈이 2 곱하기 2잖아요. 네. 그러면은 2하고 2는 하나씩 똑같이 지워도 돼요. 이걸 이제 약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6분의 1이라는 값을 좀 더 네. 쉽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나눈다는 개념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1 나누기 3이 뭐예요? 하나를 세 개의 개로 조각으로 나눌 때 한 나눈다. 조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얘하고 어떤 거예요? 같네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나눈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하면 요 놈을 뒤집은 수를 곱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나누기 6분의 1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곱하기 요 놈을 뒤집은 수 네. 6이겠죠. 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났어요. 네. 유리수를 우리는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정의했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자연수는 유리수일까요? 아닐까요? 유리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연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조각짜리 두 개가 바로 2랑 어떤 거예요? 같겠죠. 같은 거예요. 한 개짜리 세 개가 3이랑 같은 겁니다. 아니면 세 개를 한 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 나와요? 라고 받아들여도 똑같이 세 묶음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표현돼주면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얼마인? 1인 그런 유리수라고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에 뒤집은 수는 6이 되는 거죠. 1분의 6이니까. 그럼 1은 우리가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힌 수를 뭐라고 하냐면 역수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유리수의 나눗셈은
역수를 찾아서 그 역수를 곱해주는 거하고 어떻다? 같다. 예,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7분의 3 곱하기 6분의 5 나누기 8분의 4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건 7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분의 8 해주란 이야기랑 똑같은 같아요. 게 돼요. 그러면 4 나누면 2가 되겠죠. 네. 2를 나누면 얘는 사라지고요. 3을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네. 결론적으로 7분의 5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나눗셈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오히려 사실은 그래서 유리수를 다룰 때 이렇게 가르쳐 보면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훨씬 더 쉽게 쉽게 느껴져요.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분과 통분, 더하기, 빼기, 곱셈과 나눗셈까지 했으니 이제 유리수가 가지는 기본 성질들도 자연수랑 똑같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하면 세 개의 유리수 A, B, C가 존재할 때 네.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해주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주든 결과가 같아요. 네. 이게 자연수일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도 여전히 결합 법칙이 뭐한다? 성립된다.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A 더하기 B를 하든 B 더하기 A를 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역시 성립한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곱하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해주든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 역시 곱셈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네. 그 다음에 A 곱하기 B를 하든 B 곱하기 A를 하든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도 뭐 하고요? 예,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여전히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됩니다. 네. 그래서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도 여전히 성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리수의 세계에서도 자연수의 세계에서 성립했던 이러한 연산의 기본 법칙들이 다 성립함을 알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유리수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결과가 항상 무슨 수? 자연수다. 유리수. 유리수. 예, 유리수만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타고라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했던 유리수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가 항상 유리수가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뺄셈은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아직 우리가 음수라는 개념을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쵸.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 때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유리수가 인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수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봤던 거고요. 또 하나 유리수만 가지고 수직선이 꽉 차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리수의 특징 때문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쪽에서 누가 나한테 화살을 쐈는데 내가 그 화살을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으면 이 화살은 절대 나한테까지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제논이라는 사람은 소피스트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철학자의 한 학파였어요. 네. 활동했던 시기가 탈레스가 활동했던 시기보다 약간 조금 더 뒤에요. 그러니까 탈레스는 거의 동시대라고 보통 보는데 탈레스는 세상 만물의 근원은 물이고 따라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라는 게 이제 철학의 기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논은 웃기시네. 세상에 변화가 어딨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 본질하고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 현상이 현혹되면 안 돼. 그래서 본질의 세계에서는 운동도 불가능하고 변화도 불가능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패러독스, 역설들을 만들어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요 이야기예요. 왜 나한테 못 오냐 이 화살이. 이 화살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꽂히려면 최소한 2분의 1 지점 먼저 지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 지점을 통과하려면 그 전에 4분의 1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4분의 1 지점을 통과하려면 그 이전에 8분의 1 지점을 먼저 통과해야 되고 8분의 1 지점을 통과하려면 그 이전에 16분의 1을 통과해야 되고 16분의 1을 통과하려면 그 이전에 32분의 1
그 이전에 64분의 1, 그 이전에 128분의 1, 그 이전에 256분의 1, 그 이전에 512분의 1, 그 이전에 1024분의 1, 그 이전에 2048분의 1. 급 졸려지네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반복해도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결국 무한계의 점을 통과해야지만 한 후 나한테 와서 꽂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한 개의 점을 이 화살이 유한한 시간에 통과하는 게 가능하겠냐? 어떻게 통과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연히 화살은 나한테 꽂힐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점의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 무한계의 점이라는 건 무한계의 길이를 가지게 되고 그 무한계의 길이를 유한한 시간에 저 화살이 통과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와서 꽂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은 본질하고 다른 거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꽂힌 건 안 꽂힌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꽂힌 예. 건 꽂힌 거니까.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고대 이제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게 환장하게는 문제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논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을 한다는 건 네 말이 여기까지는 맞지만 여기부터는 틀린 거야라고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냐면 원래 유클리드라는 기하학자는 그 이전까지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어떤 논점이 있었냐면 이 점은 최소 단위의 크기를 가지는 놈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 최소 단위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순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제논에 논박할 수가 없어요. 무한계의 점을 이어놓으면 무한대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아무리 작더라도. 그래서 유클리드가 뭐라고 하냐면 점은 크기가 없다라고 새롭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이 바람에 그 이후에 수학자들이 그럼 점이 뭔데? 점이 뭐야? 크기도 없어 위치만 나타내는데 그런 대상이 도대체 가능하긴 하냐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기하학적인 여러 개념들을 과연 받아들여야 될까?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점은 크기가 없다? 뭐니? 점은 크기가 있다? 이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었던 게 제논의 바로 이 역설. 보통 역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없죠.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럼요. 잘 봐요. 아는 게 없어서. 하나가 있었어요. 예. 사각형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절반 쪼개면 얼마예요? 2분의 1. 예, 얘가 2분의 1이에요. 이거 절반 쪼개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또 절반 쪼개면 8분의 1이 될 거고 또 절반 쪼개면 16분의 1이 되겠고 또 절반 쪼개면 32분의 1 되겠고 또 절반 쪼개면 64분의 1 되겠고 또 절반 쪼개면 그러니까 이렇게 반씩 쪼개는 이 짓 반씩 쪼개 나가는 요 짓을 아무리 반복해도 한없이 더해 나가면 요 사각형 크기보다 커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쵸. 네. 아무리 해도 이거보다 커질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한없이 더해봤자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사각형이니까. 예, 사각형의 넓이인 1일 때 1에 한없이 가깝다. 가까워지지 이게 무한대의 크기를 갖게 되지 않는다. 못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로 바뀌지 않는다. 예. 아무리 더해봤자 1에 가까워지기만 할 뿐 1보다 커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로 수렴한다. 라고 해서 수열의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굳이 우리가 수열의 개념 모르더라도 보니까 어때요? 그림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예, 가능하죠. 근데 이런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사람들은 한없이 더한다라는 것 때문에 혼란을 겪었던 저 역시도 거고.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야 무한을 이야기하니까 이상해져.
그래서 수학에서 무한은 금기어가 됩니다. 2000년 동안 꽤 써서는 긴데. 안 되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무한은 이런 거야라고 이제 규정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우리는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더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학문 기하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새로운 이야기거리네. 예. 이제 숫자 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숫자를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한동안 진행할 겁니다. 기하학이라는 단어 듣는 순간 다른 문이 닫히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